나 상민이 이번엔 저녁 시간에 먹방을 찍어보게 됐어. 난 이번에는 내가 한 밥과 내가 사서 삶은 앞다리 그리고 내가 덜은 이 김치에다가 난 이번엔 한 개의 소주로 참이슬을 먹게 됐어. 일곱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는 역대성으로 한반도를 남극으로 종전하는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큰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기상상황과 대비책 짚어보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자원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곳곳에 태풍수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위치 그리고 예상 진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중심이 서귀포 동쪽 약 180km 바다에 있거든요. 그다지 이렇게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상륙을 한다고 한다면 경남 남해안 어느 어딘가에는 오늘 9시경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점이 한 4천 km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어느 한쪽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관통한다는 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진로가 기후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례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와 부산의 한 가운데 지점에 상륙을 하고 방향을 뭐 이쪽으로 틀거나 서쪽으로 뭐 거의 틀지 않지만 만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북쪽으로 계속 떠오르는데 이 태풍은 한국한 이후 우리나라 충청도 그다음에 수도권 서해를 통해서 평양까지 거의 그 변동 없이 진행하는 이런 태풍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렇게 설거지까지 끝이 됐으니 끝났어. 강풍 또는 폭우가 모두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집중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기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실행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 태풍 앞뒤로 그렇게 대비를 강조하는 이유가 지난 그 장마 기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려서 산사태도 나고 물도 넘치고 했거든요. 특히 산사태 측면에서 보면 그때 많은 비가 내려서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상태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지난번 장마 때만큼의 비가 또 내릴 수 있거든요. 한 바로 이때까지. 그러면 이제 분명히 또 산사태가 어딘가에는 날 것으로 드디어 오늘도 난 이렇게 버스여행도 실컷 하고 이제 장도 보고 와서 난 이렇게 드디어 먹방을 찍어보게 됐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를 그대로 관통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이 강하냐 태풍이 강하냐 나온다는 건 의미가 마셔볼까? 태풍이고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태풍들을 보면 2000년도 태풍 유사레거나 하루에 870.5mm라는 그 강수량을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많았던 태풍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 다음에 매일 때 최대 60m의 우리나라 가장 강한 바람이 아무리 좀 퍽퍽해도 맛있기만 하면 끝이지. 살짝 퍽퍽해도 맛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맛있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비가 강할 것이냐 이제 바람이 나가지는데 바람 측면에서 보면 원래 태풍 수준의 그런 바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난히 강한 그런 태풍은 아닐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비교적 느리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진행하는 그런 속도가 빠르면 그게 더해지기 때문에 바람이 순간적인 바람이 굉장히 강한데 비교적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양 부근에서 한 시속 33m의 바람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들어가고 그때는 그 인남도가 한 965헥타르 정도 됐거든요. 이번 태풍이 한 970헥타르니까 우리나라 부근에 통과할 때는 그런 강한 태풍으로서 강도는 거의 비슷하고 다른 점은 인격수 진로죠. 부산을 살짝 스쳐서 북위로 빠졌는데 이 태풍은 상륙해서 한 거의 12시간 이상을 우리나라 내륙을 향해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진로가 그런 흥남과 비교할 때 바로 이 때문에 흥남역을 살짝 치고 지나갈 때도 그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 당연히 이제 동쪽으로 치우쳤지만 이번에는 거의 전국이 이 영역에 들기 때문에 어디라 할 수 없이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특히
상륙할 때 시점에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일중풍이 불기 때문에 보통 바람이 약 한 2배 정도가 나서 빨라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지리산 부분이나 태백산 동쪽에 있는 영동 지방은 또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신남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빗겨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뭐 한반도를 통해서 수직 상승, 그러니까 반통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거의 어디 갈 것 없이 다 이 태풍이 뚫고 지나가는 형태거든요. 그때는 뭐 부산 지방의 중심이 약간 스쳐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번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지금 예상되는 하루의 예상 진로가 진짜 앞으로 문제 없겠네. 엄마께는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그 정도 그때 이렇게 장을 봐달라고 웬만하면 이제 내가 장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북상하면서 위력의 변화가 좀 어떻게 되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제 상륙하면 분명히 태풍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육지를 만나기 때문에 마차 역에 의해서 태풍의 위력은 분명히 약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륙하자마자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바다에 있을 때보다는 분명히 중심 부분의 풍속이 약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수도권 주변에 근접한 오늘 저녁까지도 중심 부분에서는 한 25m 이상의 그런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초속 30m면 이제 25m 이 정도의 그런 저렇게 설거지까지도 해놨고 그러니까 나는 쉬었다가 이거 비닐장갑 끼고 가서 저 음식물 저것만 처리하면 끝이겠다.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재활용 같은 경우는 천천히 버려도 이상할 거 없잖아.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많은 부분은 내에도 그런 외적인 다른 지상학적인 요인 때문에 공원을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진짜 좋다.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게는 600mm 폭우 아마 지금 엄마도 일이 많이 밀려 있나 보네. 강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는 잠깐 나갔다 온다 그러더니만 그런 강풍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볼일 갔다가 또 회사 일까지 하니까 엄마가 지금 집에 들릴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그래도 내가 뭐 나한텐 우리 엄마 돈 받아서 새로 만든 이 새마을행복 카드도 돈도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용돈 못 받아서 만약 필요하면 조금씩 이렇게 뽑아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끝이야. 여기 현관문 번호랑 좀 비슷하네. 현관문 번호는 9620 별인데 내 카드 비밀번호는 그냥 9620 이렇게 나오네. 여기 현관문 번호는 별까지 쳐야 들어올 수 있는데 말이지. 이 9620 별은 저 5단지 살 때하고 똑같네. 마셔볼까? 어쨌든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동 속도가 조금씩 좀 느려지고 있어요. 아까도 오전 3시에 도착할 것 같다가 4시로 늦춰지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느려지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태풍이 어떤 제한류가 지금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느려졌다는 게 아까 일시 좀 늘어졌는데 지금은 난 그리고 이 고기 사면서 계산하거나 고기랑 저 유원지 사면서 저 계산하면서 저 직원님께 이 나무젓가락 몇 개 좀 가져갈게요 얘기하니까 가져가라고 얘기했잖아. 네 하면서 허락해줬잖아. 이 나무젓가락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서 바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저 집에 있는 그 나무젓가락 그걸 쓸 확률은 거의 적겠지. 살짝 좀 퍽퍽해도 상관없어. 일본 수수 남쪽을 향해서 가다가 난 그리고 이번에 앞다리 먹으면서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그 야채 그 화채인가 뭔가 그 국물 같은 데다 거기에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날 밥을 먹였다는 것도 참 독특했어. 그래야지 그 김치가 좀 덜 맵다는 거야 그랬잖아. 근데 이거 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봐, 김치가 좀 살짝 덜 익었는데도 봐, 맵진 않네. 우리가 이번에 할머니들에서 먹었던 것처럼 맵기까지는 안 하네. 맵기까지는 안 하니까 다행이지. 난 그리고 여기 스톤거에다가도 다시 이렇게 이름을 앞뒤로 이렇게 파란색 저 매직으로 상민이를 다시 썼어. 이 글씨가 많이 지워진 상태여가지고 좀 흐릿흐릿해 보이니까. 마셔볼까? 지금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거의 서울을 이쪽으로 지나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지. 처음에 꺾었던 것으로 이런 정도의 그래도 뭐 내가 속이 상했다고 해도 그 버스 안에서 난동부리거나 하진 않았잖아. 나 이게 막 기사님들 막 때렸다든지 그러지도 않았잖아. 그냥 속만 좀 상했을 뿐이지. 나도 저랬다가 잡혀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높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 첫 번째는 저 몇 분의 기사님들께서도 이렇게 내가 이게 건넨 이런 커피 같은 걸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 상민이한테는 상처가 된 거가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난 이제 그 두 번째 그 복지관에서 아직 관련 그 소식이 없어서 저 복지관 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좀 그런 건 그 두 번째 일자 저 복지관에서 일하는 그 일은 천천히 해도 되기 때문에 됐어. 문제가 없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풍 카눈의 특징과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 고맙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는 동영상도 방송 전해졌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엄마도 참. 이게 약간 살짝 좀 벌거면 어때? 약간 좀 벌거면 어때? 맛있기만 하면 그만이잖아. 이런 거 먹고 나 상민이 이렇게 이거 살짝 아주 살짝은 좀 속삼다가 살짝 좀 덜 익힌서 먹어도 봐. 나 상민이가 저렇게 병원 위기탈출 넘버에서처럼 이렇게 병원 시절 진 적 있어? 없잖아. 이게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게 어딘데? 30년 넘은 나의 변압기에 임시방편으로 외부 변압기를 증설했지만 열대야의 전력 사용이 늘자 결국 다시 전기가 끊긴 겁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 파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제 저 음식물이나 이런 거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장을 한쪽 끼고 와서 버리면 되지. 또 나는 이 재활용은 그 다음에 천천히 버리면 되지. 이 재활용은 저 음식물에 비하면 냄새는 거의 잘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용돈 못 받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 새마을연구 내거 그 돈도 두둑하게 있지. 그리고 오늘 20만원 뽑았는데도 두둑하지. 끝났어. 그래, 차라리 이럴 때는 이 새마을연구 주인은 저 카드 주인은 나니까 어차피 오히려 엄마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뭐 복지카드, 교통카드 뭐 이런 뭐 돈 등등처럼 잘 관리하면 끝이야, 끝. 저 볼링장이 좀 한가할 때쯤이면 가서 볼링도 좀 틈틈이 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끝. 저 뭘
가. 비록 이번에 볼링은 못 치고 왔지만 그래도 지하철 여행은 실컷 했었으니까 끝났네. 뭐 어때? 서울에서 볼링 못 치면 어때? 우리 제주도에서 좀 치다가 우리 엄마가 시간 나서 이렇게 서울에 올려보낼 수 기회 생기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이게 볼링 실컷 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겠지. 만약에 저 춘천 같은 데 들려서 저렇게 우리 저 상혁이 형 정인이나 부부 가족과 함께도 이렇게 같이 뭐 닭갈비도 먹고 볼링도 치고, 그리고 난 요번에 우리 상혁이 형과 정인이 누나에게도 그 결혼식비로 20만 원을 그래도 보탰네. 월급도 그 월급으로는 형 누나에겐 상혁이 형과 정인이 누나한테는 첫 용돈이겠네. 우리 상진이한테도 그럴 거고 도윤이한테도 그럴 거고, 그리고 그 우리 외숙모는 내가 그 할머니 댁에서 왜 도윤이한테 10,000원씩 줬던 걸 지금 저 카드에다가 이렇게 통장에다가 잘 저축해 놨다고 했으니까 됐네. 그리고 우리 요번에 모처럼 우리 상진이한테도 용돈도 푸짐하게 줬었고, 나 상민이로선 정말 생전 처음 대단한 일 해본 거네. 돈 벌면서 이렇게 용돈도 좀 나눠주고 했던 건 나 상민이는 생전 처음이었네.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던 거지. 나 상민이는 오늘도 이렇게 버스 여행을 끝내고 와서 이렇게 또 먹방을 찍어보네. 뭐 이거 1,000원 몇 장도 남아있으니까 1,000원 몇 장하고 저 500원짜리 몇 개 등등등 이거 다 남아있으니까 이 남은 용돈으로 간단하게 있다가 비 안 오면 이렇게 지금처럼 비 안 오면 운동 자전거 타고 뺑뺑뺑뺑 돌다 와서 난 이제 씻고 이거 입었던 옷도 한번 빨고 그럼 끝이야, 끝. 와, 내가 직접 용돈을 벌어 그 월급으로 우리 형 누나 우리 상혁이 형, 정인이 누나, 우리 도윤이, 상진이 등등에 다 이게 첫 용돈을 줬다는 게 나 상민이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이었네. 그것도 상혁이 형아 정인이 누나한테 무려 20만 원을 줬고, 도윤이한테는 10,000원씩, 상진이한테는 한 5만 원인가 그 정도는 줬었던 걸 알고 있어. 저럴까? 그러니까 나 상민이가 이번에 큰일 했네. 상진이한테도 용돈 줬지, 도윤이한테도 용돈 줬지. 내가 그 형 동생 역할을 대대로 했네. 큰일 했었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차 안에서 그 삼촌 보니까 큰일 했다고 밝혀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이렇게 주먹으로 하이파이브 꽁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하이파이브 했잖아. 엄마 입장에서도 나 상민이가 큰일 했다고 밝혔잖아 이번에. 나 상민이가 언제든 돈 벌어서 이게 이게 좋은 일 할 확률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 물수건 회사가 쉬고 이제 물수건 회사는 끝이고 저 복지관에서 발령 날 때까지는 이렇게 엄마도 나 상민이가 쉬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끝! 나 상민이는 이렇게 드디어 오늘 버스 여행도 실컷 하고 와서 난 드디어 난 아침에 밥 먹고 양치 자고 쉬다가 우리 엄마
그 무늬 가방, 갈색 무늬 가방에 보니까 그 새마을고 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 주인은 나니까 이렇게 조금 20만원 뽑아서 카드도 충전했지, 실컷 돌아다니고 왔지, 장도 봤지. 끝이야 끝. 그러니까 나 상민이 입장에서도 뭐 운동할 때도 걱정 끝, 장 볼 때도, 그리고 뭐 버스 여행할 때도 이거, 그리고 지하철 여행할 때 이렇게 교통수단 여행할 때도 끝이야 끝. 나 상민이가 어차피 나 상민이 카드에 있는 저 돈 같은 경우에는 나 상민이가 번 돈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을 좀 썼을 뿐이잖아. 근데도 저렇게 남았으니까, 남고도 저렇게 남아있으니, 그 20만원 뽑았는데 남아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나로서는 뭐 제주에서 볼링 칠 수 있는 기회며 뭐 이거 등등등등도 있으니까 끝. 그러니까 우리 상혁 형아 정혜인아 입장에서는 올해 첫 신혼부부가 된 거네. 생전 처음으로.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 이제 나로서 이렇게 저 석현이 임원회에서 이번에 2차 염색하고 이렇게 막 그 사진색하고 손잡이 색하고 똑같은 서 비슷한 색을 했으니까 끝났어. 그리고 만약에서 남아있는 돈으로도 이거 커트 염색값이나 뭐 저 스케일링 값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된다면 난 끝인데, 내 용돈으로는 최초로 처음으로 내는 거지. 근데 그런 기회가 얼만큼 나오느냐, 이것이 난 진짜 궁금해지는 거라는 거지. 그 첫 월급을 50만원 다 썼지만 저 100만원, 두 번째 월급 저 100만원 넘게는 들어왔으니까 아직 저 돈도 아직 남아있고 있으니까 뭐 끝이야 끝. 진짜 내 입장에서는 끝이야 끝. 자, 이거 처음 이 물수건 회사에서 일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때가 내가 처음 일했던 거잖아. 그럴 때는 상민이나 상민아로 부르시면 돼요. 저렇게 이모들처럼 다른 이모들처럼 이렇게 상민아로 부르시면 듣다 만 거 돼요. 이야기, 뒷이야기 맞춰보자. 드디어 이때가 내가 이 물수건 회사에 처음 취직해서 일했던 날이었잖아. 그럼 이거 하루에 오면 몇 개 정도 와요? 한번 배우다 보면 이게 오면 몇 개 정도 와요? 큰 거죠? 바빠야. 네, 바빠야 한 몇 정도? 바빠야 하루에 3번 왔다 네. 때 있고. 네. 안 바쁘면 하루에 손 빠지시면 하루에 한 번 왔다. 아직은 바쁘지 않아요. 더 예. 있어야 돼. 네. 나중에 아저씨는 3일 떼주니까 네. 이틀에 와가지고 많이 가죠. 금요일하고 토요일. 화요일? 그렇구나. 진짜 어디서 마스크를 챙겨왔으면 내가 이거 구역도 안 나올 거니까 마스크 떼고 있는 상태라서 저 냄새 때문에 구역도 안 보니까 나갔으면 맛있는 거 먹을래? 맛있는 게 뭐 있어요? 맛있는 거 뭐요? 그럴 거야 이제. 이거 끓여 먹어. 제가 트름을 못해요. 뭐 먹을 거냐고. 네. 이거 뭐 먹을래?
이거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처음 일했을 때도 그 남일모, 정선일모, 명목인가한테 이거 안 해도 되겠어? 전 좋은 추억이었네. 근데 내가 이 무슨회사에 이름 끝났지만 이거 아니지. 내가 싶은 거 언니. 언니 내가 다 돼. 언니는 할 써도 돼. 진짜. 왜? 난 여기 처음 취직했을 때 그 통과에서 처음 들어가서 정선이 뭐 이렇게 먹자라니. 먹네. 여기 내가 차를 마셔. 내가 차 치워. 아 이게 명옥이모 남의이모 목소리구나. 아까 270이라는데요? 네. 그 신발 까는 거. 신발이 아니가 한 번에 깔았던 거. 이 신발이 한쪽을 걸어와봐. 그래가지고 이 며칠간 열심히 일하다가 이게 다음 두 번째 이런 일자리는 좀 복지하는 이런 걸로 바뀌었지만 여기 저 서울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정부에 돌아보다 보니까 소식이 좀 늦어지는 것 같네. 하기야 여기 처음 취업해갖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 상민이 떠나서 이거 보고 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원 직원님들께 나 상민이의 인기였잖아. 인기 만점이었네. 강훈이 삼촌, 뭐 서귀포 아저씨, 남원이 아저씨, 뭐 저 정선 회장님, 용석이 사장님, 강훈이 삼촌 등등등 이분들께 난 너무 인기 만점이었네. 그래서 내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일 끝난 거니까 된 거지. 아, 이 냄새가 그래도 내 마스크를 빼든 끼고 하도 이 코를 찌는 냄새는 똑같았어. 이 이야기는 보자. 그동안 올라왔던 이 위기테스트 넘어온 이야기 좀 보자. 뉴캐슬라이트 제로 슈가. 위기의 사람들. 이번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방금 전 이곳에 도착한 싱가포르에서 온 20살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간 틈틈이 일해서 모아온 돈으로 꿈에 그리던 첫 해외여행을 떠나온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행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는데 그가 비행기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드디어 현지인과 대화를 나눌 순간이 찾아왔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영어가 서툴긴 했지만 능숙해 보이도록 최대한 현지인처럼 발음하리라 다짐하고 자기 차례가 되자 당당하게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청년의 여권을 받아들고 잠시 보던 입국 심사원은 아니 이게 웬일?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리고 잠시 후 청년은 공항 보안원들에게 잡혀 무작정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This passport is fake, right? 이거 뭔 No, 일이야? no. Are you terrorist, huh? 테러? 뭐라고요? 테러? 입국 심사를 받다 말고 갑자기 여권 위조자의 테러범으로까지 몰린 청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청년의 여권을 보더니 이내 놀란 표정이 역력한 입국 심사원. 여권과 청년의 얼굴을 수차례 비교해봐도 사진상으로는 청년이 틀림없는데 Your name is Batman? 아, 그걸 최단 쿨이라고 했지. Yes, my name is Batman. 배트맨? 이름이 배트맨이라니. That's your real name? Yes, Batman. You're kidding, right?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라고? So what? What's your last name? Superman. 게다가 네? 성은 배트맨, 배트맨이라는 슈퍼맨? 당시 국제적으로 테러가 잦아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웠는데 그의 장난스러운 이름을 보곤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의심하게 에이구 되었습니다. 저저저. My name is Batman vs Superman. 오케이? 내 이름 맞다니까요. 그 경찰이 믿겠노? 아유. 이것이 바로 실제 주인공의 여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배트맨 그리고 슈퍼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랍어로 이름은 바트만, 성은 수파르만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그는 해외에선 영어 발음을 무조건 현지인처럼 발음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고. 아랍어인 저러다가 영어 떴구만. 습관을 아이고.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허풍을 떨다가 저래가지고 여권을 비행기를 위조한 어떻게 테러범으로 타려고 대단한 했던 의심을 거래? 받게 된 청년은 꿈에 그리던 첫 해외여행에서 관광은커녕 조사를 받느라 무려 사흘이나 꼼짝없이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전화로 친구와 수다를 미국에서 떠느라 또 시간 무슨 가는 일이 줄 모르는 릴리. 있었을까요? Chris makes me crazy. He always brushes his teeth walking around in the house. So I always shout to him to do it inside the bathroom. 천성적으로 말이 많은 그녀는 시시콜콜한 남편형을 보면서도 몇 시간씩 통화하는 건 기본이었고 이런 엄마의 모습을 매일같이 봐온 딸 미아는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옆에서 조용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So then, see you next week. I will hang up. 그러다 장시간의 통화가 끝나자 Mommy, what should I do if I fall into a victim like that one? So then, you should call 911 right away. They have anything? Of course. 호기심이 많은 미아가 기다렸다는 듯 엄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자 말 많은 릴리는 성심성의껏 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 크리스가 돌아왔는데 I'm back. Daddy! My princess. How was today? Good? 하지만 오늘 아침 부부싸움을 한 둘 사이에 땡땡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I will prepare dinner. That's alright. I already ate. What? Already 8? How many times I told you to tell me before eating outside? Stop it. I'm tired, so please just stop it. What? I've got to say it. 크리스는 아내의 말이 듣기 싫다는 듯 곧장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릴리는 발을 엉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Chris! 이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감정 싸움을 자주 하는 부부. 성격 급한 릴리는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참기 힘들었고 이내 방으로 들어가 부서져라 문을 닫아버리곤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 그런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Susie? It's me. Chris just gotta make me freak out. 단짝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려는 순간 Sorry, honey. I'm breastfeeding Vicky now. Let's talk later, okay? Bye. 바쁘다면서 끊어버린 친구. 릴리는 이번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Willa?
you've got to listen to me. Hello? 이번에도 마찬가지. 화날 때마다 전화에 떠들어대는 릴리가 귀찮았는지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Listening to me ain't cost money. 잠시 후 Right. 씩씩대던 그녀는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라 바로 실행에 옮겼고 자신만의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자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한결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성이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효과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한 강도로 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Hey, Chris. You said you are gonna help with cleaning. Do it right now anyway. I'm out. 청소를 도와주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버린 남편 때문에 릴리는 또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그렇게 화가 치밀기 시작하자 며칠 전 했던 그 방법이 생각난 릴리는 이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독특한 행동으로 정말 일보 직전인 속을 달랬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습관처럼 그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People were suffering because of you. 경찰은 다짜고짜 릴리를 체포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남편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화를 풀기 위해 방 안에서 습관적으로 했던 어떤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을 실제로 릴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이 행동은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위험에 빠뜨리는 엄연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수차례 반복되자 경찰은 릴리를 범법자로 체포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질러서 남들을 위험에 빠뜨린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릴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서 경찰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오, 떠올라요? 또 신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신중합니다. 검은칠이 있어요. 검은칠입니다. 검은칠이 있는 겁니까? 네. 아무튼 그 많은 여성분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뭔가를 이렇게 좀 던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베란다에 보니까 화분이 있던데 화분을 밑으로 아파트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가겠죠. 어쩌니 이것도 말이 논리는 되네. 안 맞지만 정답입니다. 화분이 꽤 많이 떨어지네 지금. 네. 신중하셔야 화분 아니면 물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물, 예. 화분 옆에 뭐 물이나 이런 조리개 같은 게 있었으니까 굉장히 두렵네요 갑자기. 네. 수건이 바뀝니다. 네. 물을 흘리기에. 이게 만져봐 보이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동참하실 분 계시면 동참하실 분 있어요? 아니 동참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낚시라는 뜻인가 봐. 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 현희 지도자 이 황현희님은 과연 이 현희님은 과연 문제를 맞힐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박현 씨 물이란 얘기에 약간 제작진이 약간 바뀌셨어요. 그래서 혹시 밖에다가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왜? 약간 그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뱉어가지고 막 맞추기 막 이런 거. 아이고야. 초등학교 때 못 모를 때 그런 장난들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액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밟혔다든가 뿌렸다든가. 박진호 누나 아까 전화대시 했으니까 저도 이번에 똑같이 전화대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피에로. 그 동시에 셋이 나가서 한번 합시다. 괜히 따라하고 그러죠.
셋 중에 한 명이 정답을 알고 있을 건데 동참 이런 거 하지 말고. 과연 정은석, 자신 있나 봐요. 저 진짜 완벽해요. 석진, 훈철 검은 질이 너무 싫어서 진짜 꼭 맞히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이유는 뭘까요? 그 여성이 왜 처음에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이거 왜 보여줬겠습니까? 스타를 좋아한다? 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따라하기 없기. 이 여인은 장난 전화로 스트레스를 푼 겁니다. 장난 전화? 아니야. 이것이 정답이면 진짜 놀라운 건데. 또 하여튼 뭐 여러 기관에 이렇게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줘봐요 막 이러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들이 이것이 과연 정답일지가 궁금하네. 하여튼 그래서 장난 전화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제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자, 이분은 한석준 뭔가 이게 말하고 아나운서의 싶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전화로 푸는 거로는 뭔가 안 됐어요. 이 여자분이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정 얘기를 하다가 욕을 하다가 막 내 얘기 좀 허허허허허. 그럼 어딜 가 내 얘기 좀 들어봐 막 이렇게 시끄럽게 이걸 며칠을 반복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한석준 아나운서. 과연 노홍철님은 어떨지. 한입을 쓰려나 누구한테 지칭하지 않아도 본인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쫙쫙 뻗어낸 거예요. 이게 아마 10만 송 같은 그런 거.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소음이자 고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됐죠. 서강석 씨랑은 분명히 다른 거고요. 우리는 약간 비슷하네요. 빨리 좀 끝내줘봐요. 과연 이 세 분 중에 정답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셋, 짠! 서경석님이 정답이네. 실화 리키의 사람들. 남편과의 말다툼으로 화가 난 릴리.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저질렀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는데 이는 장난이야? 과연 릴리가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돈을 참을 수가 없던 릴리.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매번 귀가 따갑도록 남편 욕을 해야 되는 릴리의 전화가 반갑지 않은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Listening to me ain't cost money. 속상한 일이라. 그러고 보니 어떤 어려움이든 해결해주는 911에 전화를 걸어볼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든 릴리. 황급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911 emergency. How may I help you? Help! My heart is about to explode. What? What happened, ma'am? Was it a traffic accident? No! My husband made me angry, so my heart is about to exploding. Listen to me. My husband ate dinner outside without a phone call, so I had to throw away all the food I prepared. 정말 다행이야. 릴리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의 얘기를 쏟아내자 듣고 있던 911 대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So, ma'am, please calm down, okay? You've got to resolve this yourself. You should, I guess, talk to your husband. He doesn't listen at all. Well, even if he doesn't listen, you can call here. I'll hang up. 대원은 그렇게 릴리를 잘 타일러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911 emergency. How may I help you? My head really aches today. Excuse me? Can you just describe me more about it? So, my husband and I planned to do cleaning today, but he just went out to meet his friend. Does it make any sense? 그녀는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911 버튼을 눌러 바쁜 대원들을 상대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댔고 그런 일은 6개월 사이에 무려 3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경찰은 릴리를 911 전화 남용 혐의로 체포하기에 이르렀던 것. Because of you, in real emergency situation, people cannot call 911. 이렇듯 응급신고 전화를 마치 친구 전화번호인 것처럼 수도 없이 전화해 개인적인 일을 하소연하던 철없는 수다쟁이 릴리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
혹시 남의 일이라고만 느껴지십니까? 이 같은 일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119 상황실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일. 기본적으로 장난 전화는 예전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 대체 어떤 식으로 전화를 걸어올까요? 119입니다. 뭐 빵 뜯는 거? 예, 소방서입니다. 갈수 있나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디예요? 여기요? 이 마우스포. 에? 상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장난 전화는 기본이고 119 상황실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아이도 아닌 것 같아요. 어르신인 것 같은데. 예, 119입니다. 네, 말 들으세요. 하루에 거기에 불이 납니다. 본인이 범죄나 화재를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장난 전화도 많습니다. 또한 그런데요. 네. 그 뭐야 번호가 일정보 쭉 맞아야 되는 겁니까? 복권 번호에 대한 문의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처럼 119와 전혀 무관한 것을 문의하고 부탁하는 등 그 종류도 천태만상입니다. 그리고 119입니다. 네, 소방서죠? 네, 예. 네, 지금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처럼 단순히 잠긴문을 열어달라거나 애완동물을 구조해달라고 하고 병원에 갈 이동수단이 없으니 병원까지 태워다달라는 등 응급 상황이 아닌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오히려 실제로 문제가 현장에 됐구나. 나가야 할 이거 119 대원들의 활동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프다고 신고해 출동해보면 술 마신 뒤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구급차를 요청했거나 등산 도중 내려오기 힘들다고 손에 가벼운 상처만 있고도 구조 헬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단순히 식구들의 귀가가 늦는 경우에도 납치나 실종으로 과장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를 악용하는 등의 얌체 이용객들도 부지기수로 119 국비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비응급 환자일 정도입니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또는 개인적인 비응급 상황에서 119에 전화를 하시면 실제로 저희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고요. 정작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출동이 늦어지고 인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119 신고를 남용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잘못된 신고전화 활동으로 인해 정말 소중한 목숨이 구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따라서 올바른 신고 문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단순 음주자나 단순 치통 및 감기 환자, 타박상이나 찰과상 환자, 검진이나 입원 목적으로 병원에 태워달라거나 단순 문 개방이나 장애물 제거, 동물의 단순 포획 및 구조 등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아닐 때는 가급적 신고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 또한 119에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십시오. 유선 전화로 신고할 경우 119 센터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휴대전화보다 유선 전화나 공중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관공서, 병원, 학교, 은행 같은 큰 건물을 알려주면 더욱 빨리 위치가 파악됩니다. 그런데 만약 휴대전화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신주의 보유번호나 사고 현장 주변의 건물에 있는 간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고인 경우에는 불꽃이나 연기 상태 등을 설명해야 진화 장비 준비에 도움이 되며 사고 장소가 산이라면 산 이름과 산행을 시작한 지점 및 주변의 전신주나 안내판의 고유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남편과의 말다툼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911에 전화해 하소연하며 풀던 철없는 수다쟁이 릴리는 결국 911 신고 전화 남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쉬운 사용으로 99.7% 더 강력한 플러그 제거 오랄비 아이어. 우울증 끝에 화가 나.
마음의 황금 비율. 진로 골드 제로 슈거. 황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는 필리핀에서 일어난 일. 민다나오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일하는 느제로. 그의 곁엔 언제나 충직한 애견 주피터가 함께합니다. 이쁘다. 잘생겼어요. 단돈 1페소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느제로. 하루 일을 마친 느제로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먼저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얌전히 있어야지. 마을에는 워낙 도둑이 들끓는 데다 나머지 두 선수는 조금 더 손쉽게 버디를 잡을 수 있는 위치예요. 네, 박현경 선수도 오늘 한타한테 정말 간절해 보이죠. 상금 시대 얻을 수 있는 박현경 선수의 파퍼트.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경도 줄이지 정말 서로 마무리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강신실 선수. 어려운 13번 홀을 바로 잘 지나고 14번 홀로 왔어요. 66m의 14번 홀인데 6번 아이언 공략인데 그린 앞쪽에 떨어졌습니다. 일단 핀을 지나면은 아주 오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핀보다는 조금 짧게 공략하는 게 맞아요. 오늘 5타를 줄이면서 선수가 한타를 추격해 왔습니다. 강신실. 오. 와. 이게 뭔가요? 강신실. 들어갈 뻔했습니다. 지금은 홀보다는 아래쪽에 공이 걸려 있어서 이렇게 달려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트레이 정말 잘하고 있네요. 시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풀시드가 레이업을 하고 세 번째 샷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0번으로 오늘 티잉그라운드에서 느끼기는 약간 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왼쪽 벙커 쪽으로 바짝 붙여 쳐도 웬만해서 벙커에 들어갈 내리막 경사인데요. 가끔 내리막 라인. 좋았어요. 잘했습니다. 선경 다시 공동선두. 와, 3명이 다시 공동선두가 됐습니다. 후반 첫 홀부터 또 흥미진배 집니다. 칩샷인데요. 굉장히 간결해 보여도 고난이도의 샷입니다. 질레트랩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깔끔한 면도. 신제품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말도 못하게 아픈 순간편. 먼저 손톱깎이로 손톱을 다듬다 실수로 지나치게 짧게 깎아 손톱과 살 사이가 벌어졌을 때예요. 무지하게 쓰리고 약을 발라도 금방 낫지 않은 치명적인 상처예요. 빨갛게 사이가 떠버린 손가락으로는 문자만 보내도 쓰라려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피로로 인해 입가가 텄는데 누군가 개그를 쳐서 박장대소하다 입가가 티릭하는 소리와 함께 찢어질 때예요. 무시무시한 통증과 함께 피까지 보게 되어 심리적인 아픔은 2배가 되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놈의 입병은 나을만 하면 웃어서 찢어지고 나을만 하면 웃으면서 찢어지고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치료 방법은 무건 수행밖에 없어요. 다음은 입에 생기는 또 다른 대박 상처, 입안이 헐어 파이는 거예요. 입안에 생기는 상처는 약 바르기도 쉽지 않고 바른다 하더라도 금방 빨아먹어버려 상처가 오래가요. 상처를 깜빡하고 김치찌개나 짬뽕 국물을 들이켰을 땐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엄마가 밥 차려놨다고 부르거나 늦잠을 자고 급히 나가는 순간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었을 때예요. 깜놀하는 동시에 옵스, 아오 샹그릴라, 제기스 이라는 육두 문자가 마구 터져 나오며 말도 못하게 아파요. 최악의 결과는 발톱이 까맣게 죽어 끝내 발톱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책상에 앉았다 일어나거나 갑자기 방향을 틀 때 무릎 또는 팔꿈치를 어딘가에 대차게 부딪힐 때예요. 100만 볼트의 전류가 전신에 듯한 고통이 몰려오고 한참 동안 무릎을 붙들고 깽깽이로 뛰어다니거나 팔꿈치를 붙들고 오두방정을 떨게 되는 기본 과정을 거쳐요. 아무리 비비고 마사지를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고 말도 못하게 아파요. 무릎을 대차게 부딪혀 깽깽이로 뛰어다니다가 팔꿈치까지 부딪히는 어택 콤보는 상상하기도 싫은 순간이에요. 다음은 서류 정리를 하거나 책을 넘기다 종이에 손을 베었을 때예요. 땀노라는 통증이 1단계, 피를 보고 충격을 먹는 2단계, 자꾸 종이에 베던 순간이 머릿속에 연상되어 왜 이렇게 날카로워 이거? 충격 3단계로 이루어지는 무시무시한 통증이에요. 물리적 통증보다는 순간의 느낌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심리적 통증이 더욱 큰 기분 나쁜 통증이에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며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외관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나 코의 표면과 콧구멍 사이에 뾰루지가 났을 때예요. 밖에 난 상처면 약이라도 바르지 밖에서도 안 만져지고 안에서도 안 만져지고 중간에 딱 끼어있는 이건 뭐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잘못 건드렸다간 코가 뜯겨져 나는 아픔이 뇌까지 전해지는 무시무시한 상처예요. 자칫 신경 쓰여 계속 터치했다간 코 전체가 딸기코로 변해 낯술 먹은 사람이라 오해받기 딱 좋으니 조심하세요. 인중이나 코에 반경 부위에 나는 사람도 정말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우산을 접다가 살이 찝혔을 때예요. 마치 손톱이 긴 여친 30명이 동시에 꼬집은 듯한 고통이 밀려와 말도 못하게 아파요. 통증으로 인해 우산을 자동적으로 떨어뜨리고 괜히 성질이 뻗쳐 우산을 부셔버리는 일도 간혹 일어나요. 그럼 뭐예요? 상처나고 비 맞고 자기만 손해예요. 우산에 화풀이하지 마세요. 다음은 책상 아래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일어나다가 높이 계산을 잘못해 뒤통수로 책상을 들이닥쳤어요. 방심한 상태라 고통은 수십 배가 되어 말도 못하게 아파요. 내 잘못이라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억울하고 열음받고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다 손까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할 경우 분노로 인해 웃지마 이 십장생아 하는 사우팅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음은 차 안에서 창문에 기댄 채 잠자다 깨어나는데 창문 틈에 머리카락을 뜯겼을 때예요. 장이 확 깨고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통증을 수습한 후엔 꼭 뜯긴 머리카락을 뽑아 몇 개나 뽑혔는지 확인하게 돼요. 이유는 몰라요. 다음은 맛있는 음식을 아주 우아하게 먹다 혀 깨물었을 때예요. 극심한 고통에 입을 다물지도 못할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이후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음식 맛도 변질되고 이던 우다딜레이던 아띠 혀때 묻었더 등등 말하기 능력이 3세대로 회귀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다음은 머리 빗다 피해 난 여드름을 터치했을 때예요. 빗질하다 말고 눈물을 쏟으면 다들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싶겠지만 여드름이 터진 것뿐이에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다음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아픔이에요. 축구나 테니스같이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를 즐기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거시기 어택을 당할 때예요. 참사의 순간 양손으로 움켜쥐기, 무릎 꿇기, 머리 땅에 박고 뒹굴기가 연속 동작으로 이어져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말도 못하게 아파요. 민감한 말도 깨끗하게 크리넥스 클린투게더로 같이 쓰고 뒤 클렌징 더 깨끗한 습관 크리넥스 클린투게더. 카카오뱅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 할까? 대출 비교까지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주거든. 신용 점수 걱정 없이 빠르게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 가전제품 고장편. 먼저 남자의 가전제품 고장 시 행동이에요. 엄마가 TV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대며 궁시렁대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요. TV가 먹통이 되었다며 AS 기사를 부르려고 전화 수화기를 드는 엄마의 손을 남자가 제지해요. 집안에 남자가 있는데 가전제품 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직접 고칠 테니 출장 수리비의 반을 떼어달라며 빅딜을 제안해요. 수리비의 반 줘요, 반. 엄마가 정말 할 수 있겠냐며 걱정스런 눈치를 보내요. 실례합니다. 안 볼까? 그러자 엄마가 주춤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빅딜이 성공했어요. 알았어? 엄마 일단 남자는 TV로 다가가 당수로 냅다 내비쳐요. 옛날부터 가전제품은 맞아야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엄마의 따가운 시선이 등에 와서 박혀요. 왜 TV를 때리고 그래? 엄마, 심하지 말라니까. 남자는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던 공구 상자를 꺼내 들고 와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